불확실한 세상 속 버둥대는 두 여자가 서로 사과를 나눕니다. 사과를 찾아서 두 번째 사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내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작을 또 하게 됐네요. 드디어. 드디어? 기다리고 계셨나봐요. 저는 이거 팟캐스트 녹음 항상 기다려요. 아, 항상 기다려요? 네, 저한테는 즐거운 시간이어서. 좋은데? 그래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첫 화를 올렸는데 네. 이제 아직 첫 화에 대한 반응까지는 못 받고 녹음 시점에서는 이제 영화, 이제 오프닝 에피소드가 올라간 거에 대한 반응을 좀 봤는데 반응이 있었나요? 있던데요?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튜브에도 아니구나. 댓글 달리고 이제 팟빵에도 몇 개 댓글이 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반가웠던 반응, 네. 이거 썸네일이랑 로고 이런 거 보아하니 미감이 앤서님 미감이다. 자, 저 그거 봤습니다. 그런 댓글을 보면서 누가 봐도 이게 앤서 미감이구나 싶었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이뻐요. 네, 저도 이게 간단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이 디자인 작업하는데. 근데 앤서님이 워낙 꼼꼼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꽤 느낌이 오래 들었어요. 걸렸어. 근데 또 이제 알아봐 주시니 참 뿌듯했다. 감사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이제 삶의 질과 삶의 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이걸 제가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오. 혹시 요새 저속노화 유명한 거 아세요? 요새예요? 네, 우리 좀 되긴 엄청 했어요. 옛날에 지직선에서 다루지 않았나? 그거는 진짜 몇 년 전이고. 그니까. 그거는 그때도 핫하다고 하면서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저속노화라기보다는 역노화. 그러니까 노화를 되돌리는 행위. 네, 노화.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그렇게 있었죠. 얘기하니까 저속노화 도파민이 안 나와요. 아. 역노화는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아무튼요. 네네네. 이 저속노화로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정희원 교수님이라고 아산병원 교수님인데 그분이 유튜브를 하시거든요. 어머. 근데 거기에 이경규 님이 나오신 거예요. 개그맨 이경규 님이. 네네네. 근데 그분이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삶의 질을 올리려고 하는 거랑 삶의 낙이랑은 관계가 없다. 나는 삶의 낙이 있을 때 엉망진창으로 살 때 더 즐거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삶의 낙이 있을 때 더 즐거웠다? 네네. 그 삶의 낙과 삶의 질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낙이 있어서 삶의 질이 올라갔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그게 아니라 삶의 퀄리티를 올리려고 하는 행동들은 다소 내가 좀 힘든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뭐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먹고 싶은 거를 참는다든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네요. 삶의 낙은 엽떡이라면 맞아요. 삶의 질은 운동이다. 맞아요.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식으로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삶의 낙이고 이제 나의 삶의 정말 말 그대로 퀄리티, 질을 올려주는 거가 삶의 질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가 않다. 근데 저는 오히려 연결되지 않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상반된,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의 그 수준인 거죠. 삶의 낙을 챙기다 보면은 삶의 질이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금방 식으로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좀 맞는 것 같고 그 말이 약간 꽂혔어요? 약간 꽂혀서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게 뭐가 있고 우리의 삶의 낙이 되어주는 거는 뭐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또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삶의 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삶의 질. 삶의 질은 말 그대로 이제 일상생활, 크게는 삶 자체의 퀄리티를 올려주는 거라고 했을 때 뭐 멘탈리티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고 정신적인 자세. 그리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맨날 꿀템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꿀템? 삶의 질 급상승템. 요새 막 편리함을 높여주는 그런 것들이 또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신체적으로 건강이랑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각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삶의 질을 올려주는 거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삶의 질에서 어떤 그 카테고리 먼저 할까요? 멘탈리티? 멘탈리티 먼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멘탈리티가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야? 정신건강? 정신건강. 내 삶의 정신건강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자세 또는 뭐 아니면 행위 또는 뭐 좌우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좌우명이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나요? 아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꼬아들었나요? 내가 살아가면서 미안해. 이 말을 떠올리면서 내가 앤서를 화나게 하는 앤서 화 잘 안 내는 편인데. 오케이 이해했어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저 할 말 있어요 최근에. 네네. 앤서님 먼저. 저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은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생 때 인도 여행을 한번 갔었거든요. 맞아. 우리 인도 여행 그 공통점이 있었구나. 네네. 맞다. 그때 인도 여행을 이제 가이드를 끼고 간 큰 여행이었는데, 근데 그때 가이드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쇼핑 시간이 있잖아요. 쇼핑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마음에 드는 가격으로 샀는데 조금 더 들어가는데 똑같은 물건을 더 싸게 파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난 뒤집어져. 실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난 잠 못 자. 너무 열받았어. 이건 좀 오버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해했어요. 이게 내가 이미 그 물건을 내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선에서 가격을 지불을 했으면 그 가격이 너한테 맞는 가격이다. 근데 더 싼 게 있었는데. 근데 알았으면 그걸 샀을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어때요? 창과 방패. 그래도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이킬 그러니까 수 없는 어쩔 수 거고. 없으니 받아들여라 이런 느낌? 그런 것도 있고 그 가격이 너한테 맞는 가격이다. 왜냐면 너가 만족하면서 지불을 이미 했으니까. 그게 너가 맞다고 생각했고 너의 버짓 안에서 무리가 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만족이 안 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싸게 파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도 같은 물건 바로 옆에서 내가 조금만 살펴봤으면 바로 살 수 있었던. 그래도 나는 이미 만족하면서 산 거니까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내가 만족한 일인데 그리고 내가 그 선택을 할 때는 그 당시에 나의 최선이잖아요. 그게 내가 마음에 드는 몰랐으니까. 물건이 있었고 내가 만족하는 가격대였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른 좋은 조건이 나타났다고 해서 또는 뭐 이럴 걸 저럴 걸 하면서 후회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등 쓸모없는 일이다. 오히려 나를 번뇌에 넣는 일이다. 그러면 만약에 환불하고 그냥 더 싼 걸 사지 못했음을 후회하면 어떡해요? 그럼 거기까지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이게 진짜 어렵다. 근데 이제 그냥 이거는 물건을 사는 행위에서 국한된 말인 거고 그냥 삶의 자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살면서. 근데 내가 그 선택을 할 때는 분명히 그때의 나 기준으로 뭔가 판단 기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돌이켜보면은 그것이 뭐 꼭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지라도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너무 후회하거나 너무 반추하거나 번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 건데 저는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반추하는 사고를 가진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 생각이 많아서 후회할 때도 많고 막 한데 그냥 그때 나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다 라는 삶의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좀 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땐 내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있었지. 그땐 나한테 최선이었고 난 거기에 만족했어. 너무 후회하지 말고 너무 반추하지 말자 라는 이 삶의 자세가 저를 많이 편안하게 해줘서 그래서 좋더라고요. 이런 마음가짐이. 약간 좀 그러면 진정이 돼요? 네네. 약간 진정이 되더라고요. 다행이다. 이게 상당히 어렸을 때 배운 삶의 자세였는데 20대 초반에 근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생각이 나고 아직도 이제 체화하려고 하는 걸 보면은 생각보다 저한테 큰 의미가 있었던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분은 이제 야 쇼핑할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근데 저 도움이 됐어요. 공감되는 것이 저도 예를 들면 옷 같은 거나 뭐 생필품이나 무언가를 살 때 인터넷에서 많이 사는데 그 이유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내리고
받고 싶어서. 그쵸. 인터넷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정보 습득을 최대한 많이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뒤로는 안 찾아보는 거지. 그치. 찾았다가 괜히 나를 긁는 더 좋은 딜을 발견하면 기분 망치니까 그쵸. 안 봐요. 약간 비슷한 걸까요?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물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에서 이루어지는 선택들이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안느님은 어때요? 뭔가 삶의 자세에 있어서 좀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최근에 거의 너무 좋은 이건 내 바이블이다. 바이블? 저는 앤서님 이거 무조건 봐야 된다 했던. 근데 앤서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렛댐 띠오리라는 책을 네. 사서 읽고 있는데 진짜 무슨 마법 주문처럼 제가 저를 괴롭게 할 때 렛댐 하잖아요. 그럼 진짜 가라앉아요. 이게 진짜 리얼이야. 너무 신기해. 이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쵸, 어때요? 그쵸. 그 제가 렛댐 좀 티어리라는 선곡을- 게 제가 책을 아직 다 읽지 못했어요. 읽는 중인데 그 전에 이제 유튜브에 그 저자분이 좀 많이 인터뷰를 하세요. 멜 로빈스. 네네 여자분이신데 오프라 윈프리랑 뭐 인터뷰하는 영상도 있고 유튜브에 찾으면 많이 나와. 렛댐 티오리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 책을 그 영상이랑 내용 똑같을 것 같은데 하는데 너무 읽고 싶어. 지금 미국에서 너무 핫하거든요. 이 맞아요. 책이. 1위일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읽었는데 확실히 이제 책이랑 영상은 다르다. 그래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책은 이제 아무래도 정보량이 너무 많잖아요. 훨씬 많잖아. 그리고 조금 더 사례로 많이 풀어줘요. 그래서 렛댐 티오리가 뭐냐면 말 그대로 렛댐은 그렇게 내버려둬라는 마인드예요. 그렇게 하라고 해라는 마인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이라 하면 좀 그런가? 체념적인. 염세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앤서님이 생각이 좀 났냐면 앤서님 우리 저번에 HSP, Highly Sensitive Person, People? Person? 얘기를 할 때 그 앤서님을 괴롭게 하는 건 타인이었가 사실은 앤서님을 괴롭히는 거죠. 네.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앤서님은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를 좀 탐구해보고 그래서 납득이 되면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그쵸. 그런 어떤 본인만의 사이클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 렛댐 티오리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내버려 두라.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선택이고 내가 그걸 절대 바꿀 수 없고 바꿀 필요도 없다. 이런 우리가 다 아는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불교 교리 같기도 하죠, 좀. 뭔가 비슷해요. 근데 렛댐 티오리가 렛댐에서 안 끝나고 let me로 끝나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저한테도 너무 해당이 됐던 얘기는 저는 이제 MBTI가 ENTJ인데 이런 J들 혹은 T들의 장점이자 단점은 극단적으로 가면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걸 좋아해요. 그쵸. 통제욕이 좀 크게 있고 불확실성에 대한 스트레스도가 높고 제가 그래서 알면 알수록 좋다 이것도 모르는 건 괴롭기 때문이거든요. 통제할 수 없잖아. 내가 예측할 수 없고 그럼 내가 대비를 못하잖아. 닥칠 리스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예민한 사람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앤서님이 내 앞에서 입술을 막 물어 뜯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지마 이런 스타일이에요. 손 막 잡아서 내려. 아니면 뭐 다리 하지 떨어도 마세요. 그만 떨어. 다리 떨면 다리를 딱 잡지. 근데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면 내 에너지를 계속 바꿀 수 없는 거에 그냥 밑 빠진 독에 들이붓는다라는 거야.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안 좋은 행동을 내 앞에서 하는데 이걸 마땅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내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책은 그건 그 사람의 행동, 선택이고 너가 바꿀 필요 없고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심리학적으로 그걸 막았을 때 기분 더 나빠한대요. 상대방은 오히려. 그러니까 나한테도 크게 좋을 것도 없고 상대방도 기분 나빠지고. 기분 나빠한다. 이게 나의 귀한 에너지인데 이 귀한 에너지를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데에다가 쓰는 거는 하등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달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해줘요. 그리고 뭐 불교에서도 하는 얘기고 여기서도 하는 얘기지만 결국 날 괴롭히는 건 저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 괴롭히는 건 나야. 저 사람들이라면 그럼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불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야. 맞아. 그럼 문제는 나인 거야. 내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어서 그 에너지를 거기다 쓰지 말고 나에게 포커스를 돌려라 라고 마무리가 될 거. 저도 아직 렛미 파트 이제 들어가거든요. 뭐 그런 책인데 예를 들면 예시예요. 예시. 네네. 누가 나 싫대. 난 그 사람이 좋은데 나 싫어서 날 떠나겠대. 그러면은 옛날에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이거는 지금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옳지 않다. 이거는 이 상황은 잘못됐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근데 그 책을 읽고 let him or her 하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해. 그의 선택이고 그의 것이다. 그거는 하니까 또 가라앉아. 좀 마음이 편해지는 확 구석이 편해지는 있다. 거야. 이거 뭐야? 기도도 이렇게까지 나를 편하게 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다음에 한번 제가 책 언제 다 읽을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책이 좀 굵더라고요. 두껍더라고요. 맞아요. 미국 책이라 가벼워서 다행이지. 한국 책이었으면 책이었으면 절대 못 들고 다니고.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제라기보다는 뭐 대화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도 이거 영상을 저도 봤거든요. 어땠어요? 되게 좋았어요. 저도. 이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이고 내가 그걸 바꿀 만한 권리도 없고 힘도 없다. 내가 만일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한들 바뀌지도 않는다. 심지어 더 싫어한대. 상대방은. 그러니까 이거를 잘 염두에 두고 살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는 구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멘탈리티에서 유형의 물건으로 넘어와서 이제 조금 더 가벼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무슨 꿀템이라든지 삶의 질 급상승템 이런 썸네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특히 인테리어 영상 같은 거 보면 엄청 많이 나오죠. 쿠팡 삶의 질 상승템.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내 생활에선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아예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또 정리하다 보니 꽤 있더라고요. 오늘 그 제품 추천 시간인가? 이게 뭐 제품 추천해서 돌아오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없고요. 네. 되게 계산적이시다. 네. 되게 그 결과주의적이시네요. 저한테요? 아무튼 이걸 막 정리를 하는데 왜 다 자는 거랑 관계가 있지 싶은 거예요. 수면이랑 관계가 되는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 HSP 한번 지지익선 채널에서 들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왜냐면 거기서 앤서님이 예민하신 게 수면에 반영되는 스타일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그래서 것 같은데? 그런지 일단 첫 번째로 떠올렸던 게 그 수면 안대 있잖아요. 네. 그 올리브영 같은 데서 파는 스팀 베이스에서 나오는 수면 안대가 있거든요. 스팀이 나오나요? 네. 이 대박이다. 온천수 스팀이 나오는 따뜻하게 해주는. 대박인데? 나 속눈썹 하면 다 풀리겠네. 네. 혹시 속눈썹 떼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눈 너무 따뜻하고 촉촉해지겠다. 맞아요. 나 필요한데. 그래서 이게 사무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있죠. 모니터 많이 모니터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퇴근하고서도 여가 시간에도 보는 게 유튜브고 유튜브를 안 보더라도 유튜브랑 관련된 무언가를 만들 때도 스크린을 보잖아요. 어쨌든 계속. 만들 때도 스크린을 보잖아요. 편집을 한다든지 뭐 자료를 서치한다든지 할 때도. 우리 안 보는 시간이
샤워할 때도 난 보는데. 그러니까 화장실에서도 보는데. 눈이 쉴 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대를 써가지고 좀 그 시간만이라도 차단을 해주고 일단은 물리적으로 내 시야를 차단을 해줘. 그리고 따뜻하게 눈가를 데워주고 스팀까지 나오니까 되게 편안하게 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아침에 뭐 앤서님은 암막 커튼을 치실 것 같긴 한데 아침에 이제 암막까지는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살짝 은은하게 해가 약간 밝아지는 분들 방이. 그런 분들에게 은근 좋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데일리로 쓰시는 안대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가끔씩 눈이 뻑뻑하고 눈에 뭔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분이 필요하다 싶을 때 이 스팀이 나오는 수면 안대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물을 채워줘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그 상품을 포장을 벗기고 꺼내면 자동으로 따뜻해지고 자동으로 스팀이 나와요. 근데 스팀은 물이 있어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뭔가 원리가 있나 봐요. 근데 물을 제가 따로 넣지 않아도. 근데 물을 무한 생성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 15분? 좀 안 가요. 근데 다음에 키면 또 다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이에요. 나도 기계인 줄 알았어. 아니야.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여행 갈 때도 잘 쓰는데. 일회용 나 잘 못 쓰는데 아까워서. 저도 근데 이거 자주 안 쓰고 한 주에 한 번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눈 피로하실 때 쓰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코숨 테이프라고 아세요? 아니요. 이게 잘 때 입에 붙이는 테이프거든요. 네. 이게 저 잘 때 가끔 입을 벌리고 자요. 근데 이게 목에 되게 안 좋잖아요. 입을 벌리고 자는 게. 근데 입을 벌리고 자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어나면은 목이 쫙 말라 있으니까 알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목에 안 좋아가지고 몇 년 전부터 코숨 테이프를 쓰고 있거든요. 입에 코숨, 그러니까 코로 숨 쉬어라 하는 테이프예요. 근데 이걸 이제 붙이고 자는데 이거 붙이고 잔 이후로 목 건강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걸 입에 붙이는 거예요? 네, 입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럼 떼어내요, 아침에? 네, 아침에 떼요. 안 아파요? 저는 막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소름 끼치게 아프진 않고. 살짝 아프긴 한가 보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데일밴드를 붙였다가 떼는 느낌인데. 그 정도. 자국 안 나요? 자국 안 나고요. 그래도 좀 편하게 떼려고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좀 묻혀놓으면 돼요. 밴드에다가 물을 좀 묻혀놓고 떼면은 좀 편안하게 떼지는데 전 그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떼거든요. 다행이다. 좋다. 괜찮다. 이거 너무 좋고. 그리고 마지막이 경추베개. 경추베개. 제대로 된 걸 쓰시나요? 경추베개 좀 딱딱한 거요. 제대로 된 거 쓰는데. 얼마예요? 얼마더라? 제대로 된 건 좀 비싸던데? 근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10만 원 언더였던 것 같아. 비싸. 베개가 10만 원인 거잖아. 그래도 맨날 베는 거잖아요. 근데 경추베개 쓴 이후로 원래는 이제 또 앉아서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어깨가 항상 뭉쳐있고 가끔 진짜 견딜 수 없이 어깨가 아플 때가 있었거든요. 어머. 근데 경추베개 쓴 이후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무조건 똑바로 자야 되죠? 네. 똑바로 자야 돼요. 그걸 그래서 못 사. 나 옆으로 누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 되게 안 좋대요. 그래요? 허리에 되게 안 좋다던데? 어떻게? 국민의 절반 이상 옆으로 자지 않나? 근데 제일 좋은 자세는 그거래요. 똑바로 눕고 손바닥을 하늘을 보게끔. 답답해. 약간 핸드폰 보면서 잠들어야 돼. 명상할 때 기 모으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자는 게 제일 좋다고는 하는데, 저도 일어나면 물론 막 옆으로 자고 있을 때도 있고 막 하는데, 그래도 경추베개 쓰면서 그렇게 잠들려고 노력해보니까 그 어깨 아픈 거, 목 아픈 게 빈도가 확실히 줄어들고 많이 좋아져가지고 추천을 드려요. 괜찮다. 이런 거 있어요? 안님도 약간? 많죠. 찾아보면 많을 텐데 저는 근데 이제 허리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 커블 의자. 저도 써요. 써요? 네. 애서님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보잖아요. 같은 제품인가요? 같은 거예요. 저는 회사에서 줘가지고. 아, 회사에서 이거 좋다. 이거 쓰라고 해가지고 줘서 쓰고 있는데. 저는 심지어 최근에 하나 더 샀어요. 회사에서 쓰려고. 회사에서도 쓰고 집에서도 쓰려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삶의 질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수명을 유지해준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저는 이제 허리가 아파요. 최소한의 장치인 거죠. 그냥 맞아요. 삶의 질이라기보다는 삶을 유지해줘. 이거 안 하면 척추수술 3천만 원. 나 허리가 진짜 이제 아파서 좀 그거 정도 생각이 나고, 저 최근에
그 뭐라고 하지? 그 아이폰 뒤에 붙는 거 그거 뭐라 하죠? 아, 그립톡이요? 스마트톡? 스마트톡? 맥세이프. 맥세이프인데 거울에 뾱뾱이들로 팍 붙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쿠팡에서 샀는데 언제 쓰려고 샀냐면 저는 샤워할 때마다 핸드폰을 보면서 샤워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그립톡으로 세워서 선반에 올려놓고 봤는데 그게 각도가 좀 안 맞아요. 근데 이제는 내 눈높이에 거울에 붙인단 말이야. 너무 편한 거야. 이렇게 편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좋아. 이 정도 생각나네요. 그 샤워 시간이 조금 더 즐거워졌다. 목이 편하더라. 그 전엔 내가 목이 불편한 줄 몰랐거든요. 그 네네. 화면을 보느라. 근데 내 눈높이에 이제 화면이 있으니까 눈이 되게 편하다. 목이 편하다. 그거 되게 근데 중요하대요. 맞아.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저는 특히 이제 사무직에 계신 분들 또는 연구직이라든지 하여간 하루 종일 컴퓨터 보시는 분들은 모니터와 나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를 무조건 세팅해 넣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요즘 근데 다 하지 않나요? 안 그러면 디스크 걸립니다. 이거 간혹 근데 제 동료들 중에서도 안 하는 분 있어요? 이런 세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나는 회사랑 관련된 거에 내 개인 사비를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는 요즘 분들이. 웬만하면 회사에서 받침대 주지 않나요? 저희는 받침대는 따로 안 주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안 돼. 저는 그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병원비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 회사에서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맞아요. 1차적으로는 회사에서 챙겨주면 베스트고 그게 당연한 건데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안 되더라도 모니터 높이 맞추는 거 그리고 키보드랑 마우스 이제 가급적이면 버티컬이나 인체공학용으로 바꿔서 쓰시는 것도 추천을 나 마우스 드려요. 안 바꿨는데. 바꾸셔야 됩니다.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런 세팅, 그러니까 내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뭔가를 할 때 쓰는 물건들에 대한 세팅을 좀 잘 해놓는 게 삶의 질을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또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이랑 관련된 거? 뭐 예를 들면 영양제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삶의 질 상승이라 봐야 돼? 진짜 우리 너무 소박하다. 진짜 너무. 아니 뭐 우리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냥 안 아프기 위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 최소한의 나의 그냥 그런 건강을 그러니까 안 아프게 그냥 살아나간다. 이런 느낌이네. 이게 컨디션을 아주 좋게 해준다. 아니면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버틸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연료를 넣어준다. 없으면 안 되니까. 안 굴러가니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근데 내가 생각한 삶의 질은 이게 아니라 연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삶의 질은 그러니까 자동차로 칠게요. 연료가 삶의 질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안에 방향제 아니면 에어컨 히터 조금 엉뜨 손뜨 이런 게 삶의 질이지 무슨 연료가 삶의 질이냐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럼 혹시 약간 방향제에 속하는? 저도 근데 앤서님 근데 몰라 우리 집 자주 오시는데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향은 항상 좀 이렇게 구비해둡니다. 디퓨저라든지 디퓨저라든지 뿌리는 것도 항상 있고 그 화장실에도 그 스프레이 두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향에 조금 차에도 좀 방향제 항상 두고 향이 저는 약간 그런 거예요. 필수가 아니다. 전혀 없어도 돼. 근데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약간 이런 느낌이 저에겐 향이고 그리고 이건 삶의 질인 이게 약간 좀 헷갈리는데 뭐 저를 케어하는 거죠. 저는 약간 바디로션이 안 발라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귀찮아 생각보다. 저 되게 싫어해요. 바디로션 바른다는 게 너무 귀찮고 그리고 바디로션 뭐 막 엄청 싼 거 쓰면 상관없지만 또 막 또 비싼 건 엄청 비싸잖아요. 맞아요. 선물로 받는 건 보통 비싸. 그거를 그냥 굳이 발라준다. 이런 게 나를 좀 필요 없는 건데 좀 나를 챙긴다. 내가 이런 느낌? 그럼 향 중에는 딱 하나만 추천한다면? 네, 전 예상하실 것 같은데. 뭔데요? 저 맨날 쓰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차 디퓨저도 있고 방 디퓨저도 있고 룸 스프레이로도 그게 있어요. 교보문고 향이요? 교보문고 향. 교보문고 그거 센트 오브 뭔데? 센트 오브 페이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마성의 향. 근데 향이 좋긴 해요, 그게. 고급지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교보문고 가면 팔거든요. 비싸요. 선물로 받으세요. 선물로 받으셔도 좋고 선물을 하셔도 좋고 맞아요. 가서 맡아보시고 좋으시면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돌아와가지고 그냥 마지막으로 좀 더 얘기해보면은 저는 생활 습관 중에는
아니다. 연료 말고 얘기해봐요. 연료 말고 없어요? 연료 말고. 왜냐하면 제가 생활 습관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는 영양제? 환절기에 생강을 먹는 거거든요. 아, 이것도 안 해도 되는 건데. 그쵸?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는 건데. 불편하세요? 안 먹으면? 네. 오. 그러니까 불편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환절기 특히 겨울로 넘어갈 때 그때 좀 잔병 치레가 많아요. 그런가? 안 그런 게 안느님 만난 시점부터는 생강을 이미 제가 먹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신기하네.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생강 먹은 지. 근데 그냥 생강은 아니고 저는 찐 생강 가루를 먹어요. 그거는 생강을 말려서 가른 건가? 이거 생강을 일단 찌고 그거를 아마도 뭐 동결건조라든지 건조 시스템을 거쳐서 그거를 가루로 만든 건데 이 생강 맛을 제가 막 엄청 좋아하지는 않아요. 맵잖아요. 근데 이거를 찐 생강 가루는 그래도 덜 매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따뜻한 물에 타서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꿀 살짝 넣어서 차처럼 먹을 때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겨울 넘어가는 환절기에 저녁마다 챙겨 마시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확실히 잔병 치레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신기하다. 그리고 손발이 엄청 차요. 수족냉증이 되게 심한데 전혀 몰랐어. 이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아침마다 산책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생강 먹고 나서 손발 찬 거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엄청 무슨 생강 전도사인 것처럼 말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들어주는 친구가 많이 없더라고요. 또 처음에만 혹하지 뭐. 내가 진짜 아파봐야 하지. 근데 그렇게 매년 아프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손발이 차가우면서도 안 먹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들어주시는 분들이라도 제 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삶의 낙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지금까지 삶의 질 얘기만 30분을 그럼 삶의 낙 얘기 30분 하면 오늘 1시간이네. 그것보다 이제 삶의 낙 얘기는 조금 짧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삶의 낙이 뭐냐 이런 좀 간단한 질문일까요? 네네. 그런 뭐 길티 플레저가 될 수도 있고 잠깐 삶의 낙을 정의를 해보자. 삶의 낙이 뭐야? 나는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삶의 낙. 욕구라 하면 수면욕, 식욕, 성욕이 있잖아요. 이런 원초적인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생각 없이 계속 하게 되는 거? 뭐 식욕이랑 관련된 것도 있을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저는 그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체질상 우유랑 밀가루가 진짜 안 맞아요. 네. 근데 계속 먹어요. 왜요? 좋아하니까. 내가 너무 좋아해서. 안 맞는다는 건 얼마나 안 맞아요? 먹으면 설사예요? 그 정도는 막 유당 불내증이다, 뭐 밀가루를 먹으면 엄청 무슨 현상이 생긴다까지는 아니어도 네. 밀가루를 좀 많이 먹은 때에는 약간 두드러기가 올라온다든지. 근데도 먹어요? 근데 막 많이 먹지는 않고요. 딱 두드러기 올라오기 직전까지. 근데 뭐야? 우유는 확실히 많이 좋아진 게 우유는 그나마 이제 대체 우유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몬드 브리즈를 주로 먹어요. 집에서는 항상 아몬드 우유를 먹어요. 그 파랑색 네. 그 종이팩 그건가요? 그걸 먹어서 많이 좋아졌고 근데 밀가루는 아직도 못 끊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참 끊어야겠다. 젊어서 못 끊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한번 제대로 탈이 나잖아? 강제로 끊게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위염이 생긴 거예요. 위염이 원래 없었거든요. 위염이 처음 생겼다고요? 네네네. 진짜 건강했네? 위염이 처음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커피랑 우유랑 밀가루 뭐 이런 매운 거 다 2주 동안 아예 안 먹었어요. 속 개편하죠. 속이 나 뭔지 알아.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아니 컨디션도 많이 올라오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피부가 진짜 단기간에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안 먹을. 네. 그래서 그때 딱 느낀 거죠. 이게 내 디폴트 값을 바꿔주는구나. 밀가루를 안 먹는 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줄였어요. 그 이후로.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탄수나 당 같은 게 중독이 있다 보니까 이 중독 증세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바꾸긴 바꿔야죠, 저도. 어떻게 바꿔 근데? 끊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네, 그냥 이게 줄이는 것보다는 끊는 게 좀 더 낫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소화기관에 힘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건강해지게끔. 저는 근데 그거에 하나가 그 유산소라 생각해요. 유산소 운동?
근데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러니까 그냥 보통 헬스장에서 러닝하거나 아니면 그냥 러닝하거나 천국의 계단 타거나 사이클 하거나 이런 땀나고 막 헐떡대는 그런 수준? 이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어렵다. 그렇죠. 그럼 안느님은 좀 나한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계속 하게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삶의 낙의 정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내가 생각한 삶의 낙이라 그냥 삶의 낙이 뭐예요? 보통 이렇게 많은 얘기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삶이 요즘 피곤하고 힘들잖아. 내가 봤을 때 요즘 현대인들 힘든 게 디폴트야. 그냥 맨날 잠자지 않는 시간 동안은 힘든 게 디폴트야. 근데 그 힘든 와중에 나에게 살짝 도파민을 준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살짝 진짜 그거만 바라보고 지금 우선 일한다. 빨리 퇴근만 하면 그거 빨리 해야지. 이런 게 저는 약간 삶의 낙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정의를 해볼까 봐요. 그러니까 내가 생산성이랑 관계없이 나의 순수한 즐거움, 기분 전환, 나의 순수한 즐거움과 연관되어 도파민. 있는 어떤 것. 나에겐 그게 도파민인데 저 근데 요즘 많이 느껴. 나 도파민 진짜 취약한 것 같아. 저 옛날에 도파민 발제 몇 번 했잖아요. 그쵸. 그때도 느꼈는데 나 도파민에 취약하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바라보는 거는 그 이제 회사에서 좀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끝나고 하는 운동. 운동 그거 러닝, 그러니까 땀 쫙 빼면 그 도파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확 기분 좋아지거든요.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그런 제가 이유? 뭐 그 정도까지 뛰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약간 이래서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는 운동을 그냥 가야지 가기 싫은데 뭐 나도 이제 나이 먹어서 체력 관리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몸도 망가지고 체력도 떨어지니까 해야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빨리 운동 가고 싶다.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운동 못 가면 좀 스트레스 받고 오늘 스트레스 못 풀었네. 그래서 약간 삶에 나게 되었다. 신기하다. 근데 누가 볼 때는 이게 운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돼가지고 삶의 질을 올리려고 어거지로 꾸역꾸역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다. 안느님의 케이스에는 운동이 진짜 순수한 즐거움의 영역이다. 즐거움이다. 좋다. 그리고 저는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허락한 시간 동안 너 진짜 마음껏 쇼폰 봐.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샤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도파민 샤워. 약간, 그러니까 죄책감 없어. 너 지금부터 한 뭐 30분 정도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멍 때리고 정말 영양가 1도 없는 거 쫙 봐. 할 때도 기분 좋아요. 진짜요? 다 봤는데 죄책감이 없잖아. 왜냐면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시간이니까. 일했고 이 시간은 나의 쉬는 시간, 온전한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뭘 봐도 난 상관없다. 이런 시간 좋아요. 특히 잠자기 전. 잠자기 전에. 근데 이게 참 나쁜 습관인데요. 근데 저는 그게 쉬는 시간이라 그쵸?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나에게 정말 내가 근데 그 시간에 뭐 야식 먹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그쵸. 그렇긴 한데 그냥 뇌과학적으로 자기 전에 핸드폰을 오랫동안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별로 수면에 좋은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삶의 낙과 삶의 질이 꼭 비례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비례관계일 수 없다. 거의 반비례 관계에 가깝다. 삶의 낙. 저는 보통은 근데 약속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그렇긴 해요. 친구와의 약속. 저는 저 여태까지 지직선 하는 시간 있잖아요. 저한테 되게 쉬는 시간이었어요. 되게 리프레시 시간. 재밌고 빨리 만나고 싶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리프레시가 된다라는 거. 우리 사람들이 좋아서. 우리 너무 친했잖아. 솔직히. 안 친하긴 했는데 친했잖아. 맞아요. 진짜 안 친했거든요. 진짜 안 친해요. 근데 친하거든요.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계시겠죠? 저희가 정말 안 친해요. 근데 정말 친해요. 넘어가서 그냥 오늘 이야기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많이 한 것 같은데 삶의 질과 삶의 낙. 진짜 개인적인 얘기했네요. 진짜 개인적인 얘기고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삶의 질을 올려주는 게 뭐고
삶의 낙이 뭔지, 나랑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 이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되신다면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은 너무 좋죠. 저희가 너무 즐겁게 볼 것 같고 나중에 댓글 많이 쌓이면 댓글 읽는 시간도 따로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은데 오늘의 사과는 마음에 드셨는지 그래, 여러분의 사과도 나눠주시길 기다리면서 저희는 새로운 사과와 함께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